네, 안녕하세요. 참포도나무 병원 재활의학과 원장 장재원입니다. 오늘은 달리기 부상과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병원이 그 양재천 주변에 있어서 그 달리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거 관련돼서 부상으로 많이 오시게 되는데, 대표적인 달리기 부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것을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 특히 뭐 스트레칭이나 마사지 집에서 좀 할 수 있는 거 중으로 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그 영상에서는 일단 그 여러 가지 질환 중에서 제일 흔한 이제 저희가 진료 보면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10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떤 거는 그냥 좀 집에서 쉬셔도 되는지, 아니면 어떤 질환들은 빨리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지, 요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고요. 집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면 이제 주로 이제 스트레칭이나 마사지 같은 것들이 될 텐데, 고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이제 흔한 질환은 무릎에서 가장 이제 질환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무릎 중에서 가장 흔한 질환은 슬개 대퇴 통증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제 무릎 앞쪽에 주로 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무릎에 보시면 이게 동그란 뼈가 있는데 요걸 슬개골뼈라고 하는데, 요 뼈 윗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통증이 생기고요. 보통은 약간 둔한 통증이 생기고, 아니면 무릎 굽히고 펼 때마다 딱딱하는 소리가 난다든지, 그래서 오래 앉아 있을 때 통증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달리기, 계단 많이 다녔을 때, 아니면 쪼그려 앉아서 오래 있었을 경우에 좀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보통은 슬개골 밑에 쪽에 이제 슬개건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통증이랑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보시면 무릎 앞쪽에 이렇게 동그란 뼈를 저희가 슬개골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슬개골뼈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통증이 생기는, 이제 뻐근한 통증이 생기는 경우에 이제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게 옆에서 봤을 때 요 뼈가 이제 슬개골뼈고요. 여기가 이제 대퇴골뼈인데, 이 뼈랑 이 뼈 사이에서 압박이 심해져서 요 사이 있는 연골이 손상을 받는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앞쪽에 있는 이제 근육들이 너무 뻣뻣하거나 너무 강한 경우, 아니면 뒤쪽은 너무 약하거나 힘을 잘 못 쓰는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개골뼈는 저희가 무릎을 굽히고 펼 때마다 이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움직이게 되는데, 이게 정중앙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약간 치우쳐서 움직일 경우에 이쪽에서 이제 연골이 쉽게 닳아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릎 자체가 안쪽으로나 바깥쪽으로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대퇴골 자체가 이제 내외전에 외전이 되면서 이 슬개골이 정중앙을 따라서 움직이지 못할 때 소리가 나고 안쪽 아래쪽으로 연골이 쉽게 닳아버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질환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스트레칭 마사지는 앞쪽 부분, 이제 타이트한 경우, 앞쪽이 타이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쪽에 대퇴사두근이랑 이제 슬개건 같은 경우에 스트레칭 마사지를 해 주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안쪽, 내측부, 외측부 중에서 외측부가 보통 타이트한 경우가 많고, 내측부는 오히려 약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측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마사지 스트레칭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력 강화도 필요한데, 이제 근력 강화는 저희가 요 시간에 좀 다루진 않을 거고요. 이제 의료진이나 트레이너분이랑 좀 상의해서 근력 강화는 좀 배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마사지는 요렇게 폼롤러를 이제 대퇴사두근 쪽에 이렇게 대시고 아래로 움직이면서 풀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슬개건은 요 동그란 뼈 아래쪽에 이렇게 힘줄이 있거든요. 고 부분을 이제 슬개건이라고 하는데, 요 부분에 힘줄의 직각 방향으로 요런 형태로 가볍게 누르면서 좌우로 직각 방향으로 마사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장경인대 증후군을 말씀드릴 건데요. 주로는 무릎 바깥쪽 외측 부분에 통증이 생기고요. 바깥쪽으로 약간 날카롭거나 타는 듯한 통증이 생깁니다. 대부분은 반복적으로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을 많이 하는 경우에 생겨서 달리기나 계단, 걷기, 등산을 한 경우에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장경인대는 우리 바깥쪽에 있는 이 근육과 인대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이 부분을 이제 중에서 이제 인대 부분, 요 부분, 이제 힘줄 부분을 이제 인데요. 이제 이름이 장경인대라고 하고, 대부분 이제 무릎 바깥쪽에 이 장경인대가 이렇게 지가 나가는 부분에 이렇게 톡 튀어나온 무릎뼈가 있거든요, 바깥쪽으로. 그래서 이 뼈를 기준으로 무릎을 굽히고 펼 때마다 이 힘줄이 앞에 왔다가 뼈 뒤로 갔다가 무릎 굽혔다 폈다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계속 마찰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드물게는 고관절 쪽에서도 이제 염증을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요 이제 뭐 계단이나 뭐 달리기를 하고 났는데 무릎 바깥쪽으로 뭔가 뻐근한 통증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요런 장경인대 증후군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킬레스 건염에 대해서 보시면, 아킬레스 건염은 뭐 아시듯이 이제 뒤꿈치 쪽에 이제 통증이 생기게 되고요. 아킬레스 건을 따라서 좀 둔하거나
이제 뻐근한 통증이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그쪽에 붓기나 열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등산이나 점프 그다음에 까치발로 하는 동작을 하는 운동들을 많이 하고 나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아킬레스는 이렇게 우리 저희 발목 뒤쪽에 이렇게 강하게 생겨 있는 이제 인대 부분이고 저희가 달리기나 점프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이제 힘줄인데요. 보통 요 뼈 붙는 자리 요쪽에 통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한 3에서 4 센티 근위부 쪽으로 해서 요쪽으로 이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스트레칭 마사지 방법은 마사지는 이렇게 폼롤러를 요 근육 힘줄 쪽에 대시고 이제 아래 위로 움직이면서 요 부분을 마사지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아킬레스건을 이렇게 마사지하실 때는 이렇게 무릎 굽힌 상태에서 손으로 여기 아킬레스건이 이렇게 있는데 요 부분을 마찬가지로 직각 방향으로 해 주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킬레스건을 이렇게 잡고 이런 형태로 풀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아킬레스건을 풀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족저근막염 보겠습니다. 족저근막염 아시겠지만 이제 발바닥 쪽에 있는 이제 힘줄 부분이고요. 이 뒤꿈치 쪽에 이제 요 부분, 특히 이제 뒤꿈치 쪽에서 약간 내측 부분으로 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이제 자고 일어나서 아니면 오래 이제 일하시고 나서 이제 식사하시려고 일어났을 때 이제 체중이 안 실려 있는 경우에는 이 족저근막이 이게 타이트해지거든요. 그래서 타이트해져 있는 상태에서 짧아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첫발을 디디면서 고 부분이 뼈에 붙는 자리 여기가 이제 약해서 거기가 살짝 늘어나거나 살짝 찢어지면서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되고요. 보통 첫발 디딜 때 통증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이렇게 다니시는 것보다 앉아서서 침대에서 이렇게 족저근막 쪽을 이제 마사지해 주시거나 아니면 뭐 이런 그 기구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풀어 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하실 때는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꺾어 주시면 여기 족저근막이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그 부분 을 아픈 데는 좀 피해서 여기 주로 이제 뻣뻣해져 있는 근막 위주로 좀 풀어 주시고 그다음에 염증이 있는 데는 너무 세지 않도록 가볍게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그런 저희 그 동그란 작은 이제 병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마사지할 수 있는 이렇게 롤러 같은 것들이 이제 시중에 판매가 되거든요. 이제 고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 발바닥 쪽을 자주 마사지 스트레칭 해 주시면 족저근막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흔한 것이 이제 햄스트링 염좌인데요. 대부분 뭐 축구 선수들이나 이렇게 할 때 이제 허벅지 뒤쪽으로 뜨끔한 통증들이 생기면서 그리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재발이 굉장히 흔하거든요. 그래서 달리기 하는 경우에는 이제 어필이나 전력 질주할 때 저희가 햄스트링 강하게 이제 수축하면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햄스트링은 엉덩이 아래쪽에 좌골결절이라는 부분부터 이렇게 허벅지를 지나서 무릎 밑으로 해서 붙어 있는 곳인데 보통은 내측 부분에 파열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뭐 근위부나 아니면 원위부 뭐 다 파열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보통은 처음에는 그냥 뻐근한 이제 근육통 위주로 생기다가 이게 반복이 되고 늘어나게 되고 나중에 찢어지게 돼서 완전히 파열되는 경우 그다음에 안에 피가 차고 이렇게 잘 낫지 않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스트레칭은 보통 저희가 이제 무릎을 피는 스트레칭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원위부 쪽만 스트레칭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이쪽 근위부 골반 쪽에 있는 근육들이 뻣뻣한 경우가 많아서요. 이렇게 먼 쪽 다리를 이렇게 고정해 주시고 상체를 고정한 상태에서 골반을 접으면서 스트레칭 해 주시면 근위부 쪽 햄스트링을 잘 스트레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쪽 다리로 이제 데드리프트 자세에서 해 주시면 이쪽 햄스트링 스트레칭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동작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흔한 게 이제 만성 이제 발목 염좌이죠. 그래서 발목을 계속 이렇게 삐던 것들이 이제 누적이 돼서 이제 생기는 질환이고요. 그래서 자주 이제 인대를 다치게 되다면 인대가 늘어나서 좀 헐거운 느낌이 드시거든요. 처음에 발목은 저희가 이제 주로 이렇게 안쪽으로 돌면서 바깥쪽을 많이 다치시게 되는데 이게 이제 누적이 되면은 이제 발목 관절이 이렇게 있고 발이 있을 때 바깥쪽으로 계속 끼게 되면 바깥쪽 부분은 이제 인대가 늘어나게 되고 이제 내측 부분이 이렇게 부딪혀서 연골이 손상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헐거운 증상이 생기거나 여기가 저희가 이제 불안정성이라 하는데 이제 이런 증상이 있다든지 통증이 예전에 바깥쪽에만 있었는데 점점 통증이 내측으로 좀 이동되고 또 앞쪽으로 이동이 된다 그러면은 연골 손상을 좀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제 발목은 보통 이렇게 발이 이제 내측으로 내반되면서 이제 바깥쪽 있는 인대들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들이 누적이 되다 보면 바깥쪽 인대들은 굉장히 헐거워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안쪽 이게 이제 연골이나 뼈 쪽에 부딪히게 되면서 엑스레이에서 보듯이 이렇게 연골 뼈 쪽이 좀 푹 파여 있는 정도로 연골이 손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바깥쪽에서 점점 내측으로 앞쪽으로 좀 이동이 된다 그러면 요때는 검사를 해 보실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상근 증후군, 그다음에 중둔근 힘줄염을 볼 텐데, 요거는 이제 엉덩이 이제 둔근 쪽에 이제 그 깊숙하게 뭔가 좀 뻐근한 통증들이 많이 생기 것을 말하는 거고요. 보통 이제 엉덩이 주변에 여러 가지 근육들이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중둔근이라든지 이제 이상근, 이런 근육들이 저희가 보통 한 다리로 섰을 때 이제 한 다리를 걷거나 저희가 달릴 때도 결국 한 다리로 이제 지지하는 경우가 되면서 한 다리를 버틸 때 이제 쓰이는 근육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근육들이 많이 사용되고 그렇게 부상이 누적돼서 이제 손상이 생기게 됩니다. 주로 통증 부위는 이게 이상근은 요렇게 청골, 저희가 꼬리뼈라고 하는 요 부분부터 엉덩이 이게 바깥쪽 부분에 이렇게 톡 튀어나온 뼈가 있는데, 고 사이에서 그 뼈랑 그 뼈 사이에 어떤 중간쯤에 있는 게 이제 이상근이거든요. 요 주변으로 통증이 생기면서 방사통이 이렇게 허벅지를 타고 밑으로 쭉 내려가는 경우에 이제 이상근 증후군, 요 사이에 이제 좌골신경, 저희가 허리 보통 아플 때 문제가 생기는 좌골신경이 지나가서 마치 이제 허리 디스크 증상이랑 유사한 이제 방사통이 생깁니다.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검사를 해 봤는데 허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유사 방사통이 생긴다 그러면 이상근 증후군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둔근은 이제 요렇게 어 바깥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서 저희가 한 다리로 설 때 이제 버티게 하는 근육이고요. 이쪽에 손상을 받으면 엉덩이나 허벅지, 주로 이제 바깥쪽으로 해서 이제 방사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칭 방법은 이제 똑같이 이제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다 올려 주시고, 그럼 이제 왼쪽을 이제 스트레칭하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상체를 고정한 상태에서 어 고관절만 이렇게 숙여서 고관절 쪽에, 엉덩이 쪽에 있는 근육들이 이제 스트레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요 자세는 저희가 이제 사무실에서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 자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힙 에어플레인이라고 하는 운동인데, 그래서 요렇게 꼭 비행기가 나는 것처럼 팔을 벌려서 한쪽 다리로 이렇게 서 주시고 한쪽 고정한 상태로 이렇게 내전, 그다음에 외전을 하면서 엉덩이랑 이제 허벅지 내전근 쪽을 같이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강화 운동을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요런 거는 이제 신장성 수축 운동이라고 하는데, 가장 좋은 근육들은 잘 늘어나면서 버티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요렇게 스트레칭도 하면서 같이 근력 강화를 할 수도 있는 이런 신장성 수축 운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흔한 게 이제 종아리 근육 염좌이게 되는데, 보통 운동하시다가 뭔가 뒤꿈치 쪽에 뭔가 딱 하는 소리, 뻑 하는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생기고 많이 부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요런 경우에 근육이 찢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종아리 알 부분 바로 밑에 부분에서 요 주변 어디에서 이제 파열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찢어져서 거기에 이제 혈종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검사가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트레칭 방법은 이제 스트레칭은 지그시 한 30초 정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종아리 근육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릎이 굽혀진 상태에서 발목을 움직이는 근육이랑, 하나는 무릎이 펴진 상태에서 발목이 움직이는 근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계단이나 이런 데 끝에 이렇게 올라서셔서 첫 번째는 무릎이 이제 무릎을 편 상태에서 뒤꿈치가 밑으로 쭉 내려가게 해서 종아리 쪽 근육을 스트레칭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에서 뒤꿈치가 천천히 밑으로 내려가게 하면서 이제 스트레칭 해 주시면 좋습니다. 하실 때는 반동을 주지 마시고 30초 정도 좀 지그시 내려간 느낌으로 해 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찢어진 느낌이 있으면 거기서 멈춰 주시고 약간 뻐근한 늘어난 느낌 정도 있는 정도까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강이 통증, 저희가 이제 신스프린트라고 해서 이제 내측 경골 피로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정강이 내측이나 아니면 앞쪽으로 이렇게 통증이 생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달리기 하신 분들은 이제 요게
많이 관심을 갖는데요. 왜냐하면 요 질환이 생기게 되면은 거의 이제 뭐 한 3 개월 정도 푹 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스트레스가 많고 이제 거의 우울증에 빠질 정도로 이제 운동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러너분들에게 관심이 많은 고요. 그래서 요거는 처음에는 이제 골막의 염증부터 시작해서 이게 누적이 되면은 이제 스트레스 골절, 아예 골절까지 진행이 되게 되거든요. 대부분은 뭔가 과도한 훈련을 해서 뼈에 충격이 너무 많이 온 거죠. 그래서 뼈가 부러질 정도로 미세하게 충격들이 계속 반복이 돼서 이제 으스러지는 상태이거든요. 그러고 뭐 뭔가 새로운 신발을 신었다든지 요즘에는 이제 카보나 같은 이제 신발을 신었을 때 카보나가 이제 내 몸을 이제 튕겨내는 건데 내 몸이 그 충겨내는 힘을 받아주질 못해서 내 몸 자체가 손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평상시에는 이렇게 트랙 쿠션이 좀 있는 곳에서 훈련을 하다가 때는 약간 이제 아스팔트 같은 데서 훈련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강이 통증은 요 앞에 있는 요렇게 뼈를 저희가 경골뼈라고 하거든요. 경골뼈 여기 내측을 따라서 요렇게 통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약간 바깥쪽 앞쪽을 통해서 이제 통증이 생기는 경우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 부분 쪽에 어 뼈를 라인을 따라서 이제 통증이 생기고 근육 움직일 때 근육이 근 근육이 이제 뼈에 붙는 쪽에 이제 근막이 있는데 근육이 계속 당겨지면서 근막에 이제 자극을 받아서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되고 근데 이게 이제 누적이 돼서 뼈까지도 이제 손상이 되게 되면 이제 그건 이제 스트레스 골절이 돼서 굉장히 치료가 어려워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트레스 골절 많진 않습니다. 많진 않지만 만약 생기게 되면은 뭐 거의 3 개월 이상 이제 쉬어야 되고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시즌이 끝나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 뭐 3월 이렇게 3-4월 때 이렇게 막 이제 시즌이 시작되는데 아파 버리게 되면은 뭐 거의 여름 동안 경기에 참석을 못 하기 때문에 1 년이 다 날아가 버리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선수들이나 이런 경우에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일반 러너 같은 경우에도 3 달 동안은 뛰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어 어 부위는 이제 여러 가지로 생길 수 있는데 그 경골 주변으로도 많이 생기고요. 뭐 종아리 발이나 뭐 그다음에 그 이제 뒤꿈치 뼈라든지 뭐 이런 데도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 증상은 활동 시 이제 도 아프고 쉬어도 아픈 경우에는 꼭 스트레스 골절을 의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그 뼈 부분을 이렇게 가볍게 통통통 쳤는데도 이것도 너무 아프다. 그런 경우에는 스트레스 골절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골절은 뭐 이런 스트레칭 마사지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너무 많은 이제 훈련으로 그 뼈에 충격이 많이 왔기 때문에 뼈가 약간 으스러지듯이 이제 부러진 거기 때문에 뼈가 회복될 때까지 적어도 한 3 개월 정도는 푹 쉬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음 수영장을 걷는다든지 아니면 뭐 실내 자전거 아니면 코끼리 자전거라고 해서 걷는 거 비슷한데 팔다리 같이 쓰면서 발이 땅에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하는 운동들이 있거든요. 이제 고런 것들을 해서 충격이 다리에 오는 걸 최대한 좀 줄여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대표적인 질환들을 봤고요. 요렇게까지 해서 달리기 부상에 생길 수 있는 이제 10 가지 주요 질환들이랑 그다음에 어떨 때 병원에 가야 되고 어떨 때는 이제 집에서 셀프로 집에서 치료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가볍게 스트레칭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마사지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달리기를 좋아하고 많이 하고요. 또 저희 병원 주변에 워낙 러너분들이 많아서 많이들 오시게 되는데 달리기는 굉장히 중요한 운동인 것 같고요. 그런데 또 그만큼 또 일반인들이 하다가 꼭 1 년에 한 40%는 부상을 당할 정도로 굉장히 부상 리스크도 높은 질환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몸을 충분히 만들어 두시고 꼭 달리기 하시고 뭐 10 킬로 뭐 하프 더 잘 되면 풀 마라톤까지 꼭 성공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